반갑습니다. 저는 전국방과후강사 노동자위원장 김경희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9일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단계적 등교 확대를 통한 교육 회복을 위해 3, 4단계 등교 수업을 추가 실시하고 각종 조치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2학기 개학 준비 시점에서 4차 유행이 진행되어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정서, 심리 결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교육부가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경기 지역에서 두 곳의 학교에서 독수 논술을 가르치는 방과후 강사입니다. 1학기 전국 등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74.6%이지만 수도권 지역의 방과후 학교 대면 수업은 고작 20% 정도 운영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고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단 하루도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5개의 학교와 계약서를 썼지만 올해 한 곳의 학교도 수업을 하지 못한 강사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약 4만 명의 방과후 강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국영수처럼 주요 학과목을 배우기도 하지만 예체능과 요리, 마술 등 일반 학원에서는 배우기 힘든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학습적인 효과 못지않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다양한 체험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핑계로 또는 전면 등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곳이 바로 방과후 수업입니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은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교과목 보충 특기 적성 교육의 기회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 그나마 자유수강권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었는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되는 방과후 프로그램 자유수강권 덕분에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저소득층 학생 62만 6,211명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쳐온 어느 방과후 강사는 지난해 방과후 프로그램이 막히면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진 사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출근 후에 혼자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들어야 하는 초등학교 4학년이 있었습니다.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자유수강권으로 수업을 들은 학생이었는데 지난해 혼자 원격 수업을 하면서 모르는 문제들을 핸드폰으로 잔뜩 찍어서 묻길래 전화로 풀이 과정과 답을 알려주었지만 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 때문에 서로가 무척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방과후 교실이 다시 열리면 만나서 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올해도 그 학교는 방역을 이유로 개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방과후 강사들은 생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위해서라도 학교들이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방과후 강사가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속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2학기 한시적으로 초, 중고 전체 방과후 학교 과정에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천억 원의 교부금을 내리고 17개 시도교육청에 무상 방과후에 대한 논의 결과 충북과 강원도를 제외한 15곳의 교육청은 무상 방과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교부금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방과후 프로그램 대부분은 중지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무상 방과후는 꼭 필요한 방안이었습니다. 다만 경기도 교육청은 방과후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상 방과후 실시를 위해 수요 조사를 하고도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인천과 서울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수도권 지역의 현상입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아이는 학교가 문을 닫아도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사교육으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최소한의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도 사용하지 못하고 교육과 문화의 혜택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육 결손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충이 가능하겠지만 문화적, 심리적 결손은 과연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인지
교육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학습 격차와 사회적 향상을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시간이 점점 멀어지면 그 효용성을 잃을 것이 뻔합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 익혀야 하는 사회성이나 정서적 결함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니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전과 배움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역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등교 확대가 아닌 전면 등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마로서 작년 올해만큼 힘든 때가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원격 수업으로 학습은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아이는 갑자기 체중도 확 늘어나고 학습적으로 불안한지 처음으로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동네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거의 전화와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나마 친구가 없는 동네쯤의 아들은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분들은 더 답답한 마음이시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멈춰진 학교를 기다리며 버티고 있어야 할까요? 점점 벌어지는 학력 격차의 문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주는 건가요? 더 중요한 몸 건강, 마음 건강의 문제는요.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약속하며 약속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 이행을 위한 준비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20명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 심리를 살피기 위한 검사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AI로 학력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보다 소통과 지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합니다. 저희 평합도 안전한 학교로 학생을 살리는 전면 등교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입니다.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습 결손, 정서 결손,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2학기 전면 등교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갈팡질팡 등교 정책, 학습 격차, 사교육비만 증가한다. 2학기 전면 등교 대책을 마련하라.